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용의자를 수사당국이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성중독이나 증오범죄 가능성 등 사건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틀랜타에서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극이 아시안을 겨냥한 혐오 범죄로 무게가 실리면서 아틀랜타 현지 한인 사회는 물론 이곳 LA 한인 사회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날로 심해져가는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계 의원들은 최근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가 급증하는 시기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증오를 멈추고 단합으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직 증오 범죄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경찰의 초기 수사 발표에도 용의자가 SNS엔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글이 넘쳐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의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이 추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잡힌 것은 부모의 신속한 신고 덕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미주 한인들의 한국 입국 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달라고 LA 한인 상공회의소 등 한인 18개 단체가 한국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꺼내든 것에 대해 국무부는 인권은 외교의 우선적 가치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8명이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혈전을 유발한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에 대한 안도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전에 구름 끼다가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8도, 밤 최저 기온 5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성중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틀랜타 경찰 등 당국은 아시안인에 대한 증오 범죄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먼저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마사지숍 충격 사건과 관련해 체로키 카운티 경찰이 21살 로버트 에런 롱을 기소했습니다. 살인과 중상해 혐의입니다. 또 애틀랜타 경찰은 시내 스파 2곳의 연쇄 총격과 관련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들 경찰과 FBI 등 당국은 용의자인 로버트 에런 롱이 성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가 진술 등에서 성중독이 있으며 마사지숍을 범행 장소로 지목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롱이 플로리다주로 이동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관심이 증폭된 인종과 관련한 증오범죄인지는 판단하기에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네, 롱은 체포 직후 자신을 신문한 수사관들에게 이번 총격 사건이 증오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성적인 욕망과 관련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연방수사국 FBI 국장과 통화했다며 매우 힘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매우 염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지난 몇 달간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잔혹 행위에 관해 얘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가 추가로 진행되면 언급할 말이 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총격 사건을 비극이라면서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범행 동기가 아직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미국인 모두 어떤 형태의 주거에 대해서도 침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김, 미셀 박스틴, 앤디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등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애도의 뜻과 함께 증오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아직 증오범죄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경찰의 초기 수사 발표에도 용의자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가 넘쳐납니다. 중국이 코로나를 은폐하고 있다며 이 시대 최대의 악인 중국과 맞서 싸우자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애틀랜타 연수의 총격 사건의 용의자 21살 로버트 에런 롱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린 글입니다. 중국이 코로나 은폐에 관련돼 있다. 우한의 연구소에 들어가려는 조사단을 막았다. 미국인 50만 명을 죽여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것이 중국의 계획이다. 이 시대 최대의 악인 중국에 맞서 싸우자. 중국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중국인과 한인이 운영하는 업소만 노렸습니다. 따라서 현지 한인단체는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일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집계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3월 19일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에서 아시아계 증오 범죄는 3,800건 가까이 신고될 정도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아시아계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폭력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knowing the increasing level of hate crime against our Asian American brothers and sisters, we also want to speak out in solidarity with them and acknowledge that none of us should ever be silent in the face of any form of hate.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과 시애틀 등 아시아계가 많은 지역에서는 인종차별 범죄가 되풀이될 가능성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당국도 아시아인 사회에 순찰 요원을 늘리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한편 LA 한인회는 한국계 4명이 희생된 애틀랜타 총격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증오 범죄라며 용의자의 성중독을 사건의 동기로 보는 것은 왜곡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한인회는 성명을 내고 용의자는 약 1시간에 걸쳐 아시안이 운영하는 3곳의 업소를 표적으로 총격을 가했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기간 미 전 지역에서 발생한 아시아계 대상 증오 범죄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애틀랜타 경찰은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이 성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증오 범죄인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LA 한인회는 증오 범죄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이번 사건을 보도하는 미디어들이 경찰 발표를 인용해 용의자가 성중독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 증오 범죄 가능성을 애써 감추는 형태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LA 한인회는 또 애틀랜타 총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증오범죄 근절을 위해 LA 지역 정치인들에게 증오범죄 규탄 동참을 요청하고 코리아타운 치안을 담당하는 올림픽 경찰서에 강력한 치안 활동을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극이 아시안을 겨냥한 혐오 범죄로 무게가 실리면서 아틀란타 현지 한인 사회는 물론 이곳 LA 한인 사회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날로 심해져가는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틀란타 마사지 업소와 스파를 돌며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을 살해한 백인 용의자의 SNS에서 중국인 등 아시안 증오 발언들이 나오면서 현재 아틀란타는 물론이고 이곳 LA 한인 사회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체로키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연쇄 총격 피해를 입은 한인 마사지 업소는 지역 한인보다는 주로 백인을 상대하는 업소로 알려졌는데 아틀란타의 한인 밀집 지역과 바로 이웃하고 있어 현재 한인들의 충격과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일홍 전 아틀란타 한인 회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스트릿바나 뭐 이런 게 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동안에 큰 사고나 무슨 그런 사건이 있던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이런 사건이 나가지고 꼭 그 바로 옆에 붙은 풀턴 카운티가 있는데 그 풀턴 카운티에는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또 우리 그 한인들이나 아시안들은 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비밀스 하는데 아무래도 더 그런 위축이 되고 좀 조심성을 가져야 되겠죠.
아틀란타 한인회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 가족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아틀란타 한인상공회에서도 사건 이튿날인 17일 아시안 권익 옹호단체들과 미팅을 갖고 인종범죄를 규탄하는 공동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아틀란타 한인상공회의소의 이홍기 회장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력하게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인종 문제에 대한 그런 성명을 그런 규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정도의 지금 운동이 오가고 있는 정도입니다. 아틀란타에 위치한 한 한인 대기업은 17일 한인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당분간 사내 타인종 직원들과 불필요한 언쟁을 삼가하고 가급적 신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아시안 혐오 범죄로 부각되면서 아틀란타는 물론이고 이곳 LA 한인들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불안과 걱정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아틀란타 지역 경찰국과 FBI에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수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아틀란타 한인회와 공조해 피해자 가족의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강일한 LA 한인상공회의 소장입니다. 법을 좀 더 강력하게 제정해달라. 그리고 스테이트하고 연방에다가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청원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심해져서 무차별 난사까지 일어났는데 경찰국에게도 저희들이 뭔가를 대책을 좀 세워달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올림픽 경찰서도 얘기하고 경찰국장과도 우리들이 대책을 세워달라. 이것이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LA 한인단체들은 또 이번 사건이 명백한 증오범죄임에도 주류 미디어에서 성범죄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국계 연방하원 의원들은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이 희생된 애틀랜타 총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동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총격 사건을 수사 중인 애틀랜타 경찰이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이 성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증오범죄인지 판단하기에 이르다고 밝힌 것에 대해 증오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은 발언을 통해 어제 아틀란타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총격 사건으로 8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6명은 아시아 여성이라며 이것은 총기 폭력이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저는 흑인이자 한국계로서 이런 식으로 사건의 본질이 지워지거나 무시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잘 알고 있다며 유색 인종과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가 발생했을 때 증오 행위가 아닌 동기로 규정하는 게 어떤지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은 이번 사건은 비극적이며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는 중단돼야 한다며 희생자들과 그 가족, 아시아, 태평양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체계적인 인종차별주의는 깊고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영김 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애틀랜타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에 비통하며 희생자와 유족들에 위해 기도하며 아시아 태평양계에 대한 증오와 공격 행위를 목도하고 있는 이때 저는 아시아 태평양계 공동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비극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서진 지점들의 교차로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서 희생자들을 기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에 걸쳐 전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계기로 오늘 LA 다운타운에서 당국자들과 인권단체들이 모여 아시안 커뮤니티를 향한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날 집회는 지난 16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8명의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묵념을 시작으로 진행됐습니다. 집회는 인권단체들의 대표들을 비롯해 아시안 아메리칸 어드밴싱 저스티스, 이민자 인권연합을 비롯해 타 인종단체들도 참여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힐다 솔리스 위원장은 조지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슬픔에 잠겨 있었다며 많은 아시안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카운티 당국은 스탑 AAPI 헤이트에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3,795개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는 실제 발생한 혐오 범죄의 일부분의 숫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내일 온라인으로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범죄에 대한 혐오 범죄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12지구 존 리 시의원은 오늘 이번 사건에 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아틀란타에서 발생한 사건과 같은 아시안 대상 혐오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경계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가주 37지구 상원 데이브 민 의원 또한 성명을 통해 아시안 혐오 범죄 결의안이 통과된 지 몇 시간 후 총기 범죄 방지 법안을 소개할 당시에 소식을 접했다며 총기를 이용한 인종범죄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인 여성 4명 등 모두 8명이 숨진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의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이 추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잡힌 것은 부모의 신속한 신고 덕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틀랜타 지역 신문인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전날 사건 발생 직후 용의자 롱의 부모가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보안관실에 연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롱의 부부는 사건 현장의 영상 속 인물이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린 뒤 롱이 운전하는 현대 자동차의 SUV 투싼에 위치 정보 시스템 추적기가 설치돼 있다는 점도 제보했습니다. 롱의 GPS 정보는 수사기관에 공유됐고 결국 롱은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 반경 애틀랜타에서 떨어진 크리스프 카운티에서 붙잡혔습니다. 롱은 플로리다주에서 추가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이샤 랜스 보텀스 애틀랜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롱이 플로리다에 도착했을 경우 피해가 훨씬 심각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JC에 따르면 롱 부모의 제보가 없었다면 수사기관이 롱을 그처럼 신속하게 체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한인 등이 숨지자 주미 한국대사관, 영사관 등 공관들은 오늘 한인들에게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애틀랜타 총격 사건 관련 안전유의라는 안내문을 올려 전날 애틀랜타 일대 마사지숍 3곳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으로 한국계 4명 등 8명이 숨졌다고 알렸습니다. 영사관은 아직 범행 동기에 대해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동포 여러분께서는 유사한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체에 대한 공격, 욕설, 폭력 등 범죄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긴급전화 911으로 연락해 경찰의 도움을 받으라며 영어 구사가 어려운 경우 911 상담원에게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도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 발생 관련 신변 안전 유의라는 안전 공지를 올리는 등 워싱턴과 뉴욕, 휴스턴 등 미국의 다른 공관들도 일제히 비슷한 내용의 경고문을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이미 지난달 25일 비슷한 내용의 공지를 올린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텔레그랩 로드부터 역시 정체 시작되고 있고요. 베벌리 블루버드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4마일에서 21마일대로 부분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슬라우스 네비뉴부터 속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 워싱턴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 14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이 구간부터 10번 이스트와 교차되기 2구간 전 4가 스트릿과 교차되는 지점까지 5마일에서 20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반대 5번 프리웨이 놀스 방향입니다. 1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부터 18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710번 놀스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오늘 13마일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릿부터 정체 현상 시작되고 있고요. 바인 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오늘 4마일에서 19마일대로 평소보다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01번 프레이 놀스 방향 유니버셜 센터 드라이브 구간부터 21마일대 서행 시작으로 멜로스 애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2마일에서 19마일대로 역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91번 이스트 방향 710번 놀스와 교차 지점부터 알버토니 스트릿과 교차 지점 15마일에서 22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풀레인 모두 정체 심하게 이루어집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센트럴 애비뉴부터 서행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5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 카풀레인 쪽 9마일대, 일반 레인 쪽 12마일대로 정체 심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밥 호프 드라이브와 교차 지점까지 9마일에서 20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18개의 미주 한인 경제단체 협의회들이 미주 한인들이 한국 입국 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경우 2주간 자가격리 지침을 면제해 주도록 한국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LA 한인상의 정기이사회에서는 미 전역에서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백신 접종을 받은 한인들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한국의 외교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 그리고 여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미주 한인들이 한국 입국 시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비롯해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되고 있지만 청원서에는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급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그리고 2차 백신 접종 이후 2주가 지나고 항공 탑승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 이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한 주민들의 경우 한국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청원서에는 한인상의를 필두로 남가주 해외 한인무역협회, 한국지상사협회, 남가주 한인식품상협회, 남가주 한인건설협회, 남가주 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남가주 부동산협회를 포함한 18개의 한인경제 단체장들이 서명했습니다. 디즈니 측이 디즈니랜드와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테마파크를 4월 30일 재개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주 당국의 코로나 영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주민들에 한해 입장이 허용되고 주민들은 사전에 방문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테마파크는 수용 인원을 15%로 제한한 상태로 운용되며 일부 호텔과 레스토랑을 비롯한 기타 시설은 폐쇄되거나 제한된 상태로 영업을 하게 됩니다. 회사 측은 디즈니 그랜드 캘리포니안 호텔과 스파는 4월 29일에 수용 인원을 제한한 상태로 재개장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랜드 캘리포니안 호텔과 스파 내 디즈니 베이케이션 클럽은 5월 2일, 파라다이스 피어 호텔과 디즈니랜드 호텔은 추후 재개장이 이뤄집니다. 한편 재개장에 앞서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어 터치 오브 디즈니 행사를 진행해 야외에서 입장객의 방문을 허용합니다. 이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혈전을 유발한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또 4월이면 미국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판단할 만한 데이터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연방하원에너지통상위원회 청문회에서 유럽 규제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혈전 보고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실제 발생한 혈전 사고는 백신이 없을 때 인구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많지 않다며 우리가 실제 벌어지는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유럽 규제 당국이 주장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유럽의약품청은 이것이 혈전이라는 부작용과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고 느낀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접종자 중 일부가 혈전 증상을 일으키자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각국이 잇따라 예방 차원에서 특정 제도 단위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전체에 대해 접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서도 자사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미국에서 수행된 임상시험에 근거해 FDA의 안전성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에 대해 참가자들을 최대로 등록시켜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며 4월로 접어들면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미국은 남은 백신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가정보국 DNI, 연방수사국 FBI 등 정보당국은 오늘 인종적 이유로 촉발된 극단주의자와 무장조직에 속한 과격주의자가 미국 내 테러 위협 중 가장 치명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 정보기관의 경고는 이날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이 사망한 총격 사건 뒤 나왔습니다. 국가정보국 DNI 등은 이런 극단주의자의 공격이 올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종적 극단주의자가 시민을 겨냥한 공격을 주로 저지른다면 무장조직에 속한 극단주의자는 통상 경찰, 공무원, 관공서를 테러의 표적으로 삼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대선 부정선거 주장, 방역 정책, 미 의사당 난동 사태의 부정적 여파, 음모론과 같은 최근 정치, 사회적 환경이 올해 폭력을 기도하는 미국 내 일부 테러 분자를 추동하리라는 점이 거의 확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 정보기관은 백인 5월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내 극단주의자가 해외의 극단주의 세력과 바람직하지 않게 접촉할 수도 있고 소수는 외국 극단주의자들과 연대하려고 외국을 다녀온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미중 고위급 외교회담을 이틀 앞두고 북한 핵 문제도 의제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중 회담장에서 핵 비확산이 논의될 것이라는 언급은 있었지만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는 직접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사키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우리 전략의 일부는 영내 파트너들과 외교, 관여로 주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파트너 중 일부는 미국이 때때로 적대적 관계를 가진 곳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6자 회담에 참여한 중국이나 러시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핵심 파트너이자 첫 순방지인 일본과 한국에서 영내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의 위협도 그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분명히 이것은 중국과 논의 때도 일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살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 측의 양재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는 18일 알래스카에서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꺼내 든 것에 대해 미 국무부는 인권은 외교의 우선적 가치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에서 연달아 대중 견제 메시지를 보내는 가운데 중국과 회담을 하루 앞두고는 중국 관리 24명에 대한 금융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 방한 중인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 미 국무부가 인권은 안보와 더불어 외교 정책의 중심이자 우선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Broadly speaking, we always center human rights at the forefront of our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goals.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 문제는 정치화되거나 국제정치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정면으로 인권 문제를 꺼내든 것은 북핵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국 관리들에 대한 무더기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공산당 정치국 왕천 위원과 홍콩 유일의 전국인민대표대회 탐유층 상무위원 등 24명에 대해 미 법인과의 해외 금융거래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를 탄압해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과의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두고 무더기 제재를 발표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CNN은 중국과 미국의 회담이 성사될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영순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한미 외교장관이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에 대한 방어와 억지,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 제한 등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알리는 국무부 보도자료를 게시하면서 한미 외교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에 대한 방어와 억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범위 제한, 양국의 안전한 보호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한미 외교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이슈가 한미 동맹의 우선순위라는 걸 강조하고 이런 이슈를 대응하는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또 동맹을 강화하고 어떤 무력 사용도 방어하고 미국과 한국, 우리 동맹들을 안전하게 하는데 공동의 약속을 강조했다는 표현도 포함됐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의 트윗엔 북한의 도발 억지나 무기 프로그램 범위 제한 같은 표현이 들어간 데 비해 국무부 보도 자료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국무부가 대변인 트윗을 통해 보도 자료를 소개하며 북한의 도발 억지 등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8명이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현재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적정하거나 높은 수준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8%에 그쳤습니다. 다만 정치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자는 주장에 대해 92%가 찬성했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은 76%가 반대했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이 97%, 라틴계가 80% 찬성했지만 백인의 찬성률은 52%로 절반을 살짝 넘긴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고용주인 회사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날 것이라는 응답도 56%나 났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연방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5달러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캐서린 타이 무역 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오늘 만장일치로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상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98대 0의 표결로 타이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타이 지명자는 앞으로 첫 유색인종 여성 수장이자 첫 아시아계 미국인 대표로서 무역 대표부를 이끌게 됐습니다. 친노동자 성향의 민주당, 전통적인 자유무역 공호자인 공화당, 그리고 양 정당의 대중국 매파로부터 지지를 받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타이 지명자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고 중국의 무역 관행에 맞서며 미국 동맹과의 유대를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만계 이민자의 딸로 예일대와 하버드의 로스쿨에서 수학한 타이 지명자는 무역 대표부에서 중국 담당 수석 변호사로 일하며 대중 강경 목소리를 내온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제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겠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기준금리는 현 제로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내놨던 전망치 4.2%보다 2.3%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In commenting on the stronger outlook, participants noted progress on vaccinations as well as recent fiscal policy. As with overall economic activity,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have turned up recently. 그러면서도 아직 갈 길은 멀고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기준금리는 현 제로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앞으로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시중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예측치는 목표치인 2%를 넘어서는 2.4%로 예상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2% 안팎으로 떨어질 걸로 봤습니다. 올해 물가가 오른다 해도 일시적이고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최근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선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it's a significant risk, and if it materializes, we'll certainly monitor for it, but we have tools to address it.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제1회 라디오 서울 한국TV 자선 골프대회.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나누면 행복해지는 한인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제1회 자선골프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자선골프대회를 통해 모아진 기금은 한인 비영리 봉사단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첫 기금 수요 봉사단체는 KYCC입니다. 라디오 서울 한국TV 제1회 자선골프대회는 오는 6월 4일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글 퍼스트 골프코스에서 진행됩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한국TV가 함께 준비한 제1회 자선골프대회 참여와 스폰서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1회 라디오 서울 한국TV 자선골프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요즘 코비드에 대해 많은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코비드 백신이 출시되었지만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더 빠르고 쉽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말이죠. 사실 이는 얼굴에 꼭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입니다. CDC 권고사항에 따르면 코비드 확산을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6피트 거리를 유지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며 차례가 되면 백신을 접종받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 친숙한 내용일지 모르지만 코비드 확산을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렇게 간단한 일로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차례가 되면 백신을 접종받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6피트 거리를 유지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세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간단한 일을 실천하면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cdc.gov/코로나바이러스에서 백신에 대해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20명의 농지를 특별 조사하고 강제 처분에 나섭니다.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은 땅이 아닌 현금으로만 한정해 어떠한 부당 이득도 얻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투기 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투기 의심자 땅을 강제 처분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우선 LH 내규를 고쳐 투기 의혹이 짙은 LH 직원 20명의 농지부터 강제 처분합니다. 당장 농식품부를 주축으로 별도의 합동조사단을 꾸려 이들 소유의 농지를 특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 행위 등을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서 농지 강제 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의심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정평가해 부당이득이 없게 하고 비정상적으로 심어둔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대신 땅을 주는 대토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LH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신도시 내 토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은 처음부터 배제하겠습니다. 협의 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해 신도시 개발 이후 예상되는 추가 차익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토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거나 거주했는지도 엄격히 따져 농업 손실보상이나 이주보상 대상에서도 걸러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원칙을 현재 진행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투기 의심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제 처분은 1년 이내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매각 명령을 내리는 조치로 실제 처분 과정에서의 꼼꼼한 감시가 중요해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전직 보좌관 부인이 남편이 보좌관이던 시절 정부의 대규모 택지 지구 중 하나인 안산시 장상동에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 발표 한 달 전 대출까지 받아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진상 조사 중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안산 장상시군 내 1,550제곱미터 규모의 농지입니다. 2019년 5월 국토부가 발표한 대규모 택지계획 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발표 한 달 전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거래가는 3억 원, 농협이 2억 1,000여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모아 대출받아 농지를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자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전직 보좌관 부인, 농지 매매가 이뤄진 때 남편은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는 농지로서는 큰 매력이 없습니다. 송전탑과 송전선이 지나고 있고 한전이 지상권까지 설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택지 계획 발표 이전에 비해 시세는 많이 올랐습니다. 송전 64만 64만 우리 지금 이제 시세가 150 매매가 된다. 살 사람이 없다니까. 70%를 대출받아 매입한 것은 개발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입니다. 해당 보좌관은 지난 9일 면직 처리됐습니다. 전해철 장관은 농지 소유 사실을 인지한 후 바로 민주당의 전수조사에 자료를 내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 신고를 하게 해서 현재 당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투기냐 아니냐라는 것을 제가 알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전직 보좌관은 부인이 해당 토지를 야적장 용도로 매입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는 당사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개헌호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정대로 여론조사를 시작하지 못한 건데 후보 등록 전 단일화도 불투명해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측 실무협상단은 이른 아침부터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당일까지도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역시 여론조사. 적합도와 경쟁력을 섞어서 질문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맞서 국민의당이 박영선 대 안철수, 박영선 대 오세훈 가상 대결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갈등은 커졌습니다. 서로를 향해 전례 없는 방식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까지 단일화 방식 중에 한 번도 정치 역사상 쓴 적 없는 걸 들고 나와서 관철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쓰지 않던 방식을 국민의힘 쪽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예정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밤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간 끝에 일부 이견은 좁혔습니다. 후보의 경쟁력을 질문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접점을 찾은 겁니다. 하지만 이젠 여론조사 방식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선전화를 최소 10%는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국민의당이 무선전화 100%로 해야 한다고 맞선 겁니다. 유선전화 비율을 반영해야 된다는 하는데 요청을 했고 오늘 오전에는 국민의당에게 절충안으로 10% 정도라도 반영하자고 하는 조정안을 내고 기다렸습니다. 아무래도 유선전화는 휴대전화가 없는 노년층 응답을 뜻하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표심이 상대적으로 많을 거라는 게 양측이 양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국민의당은 유선전화를 포함하려면 가상대결을 수용하든가 아니면 적합도와 경쟁력 조사를 반반씩 섞어 무선전화 조사만 진행하자는 마지막 제안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상대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가상대결을 존중해 주신다면 국민의힘 측이 말씀하시는 유선전화로는 10%로 수용하겠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보 등록 전 단일화 성사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에 대한 안도감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89.42포인트, 0.58% 상승한 33,015.3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1.41포인트, 0.29% 오른 3,974.1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3.64포인트, 0.4% 상승한 13,525.2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처음으로 33,000선을 넘어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P 500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산업주가 1.12% 오르며 장을 이끌었습니다. 기술주는 0.11% 내렸지만 커뮤니케이션은 0.22%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시장의 최선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원유 재고가 증가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2달러 하락한 64.6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재고 지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관련 소식,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약 24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40만 배럴 증가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휘발유 재고가 약 47만 배럴 증가했고 정제유 재고는 약 26만 배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 재고가 250만 배럴 감소하고 정제유 재고는 160만 배럴 줄었을 것으로 봤었습니다. 원유 재고가 증가세를 이어간 데다 석유 제품 재고도 예상과 달리 늘어나면서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2023년까지는 원유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유가가 지속해서 오르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한 점도 유가 하락에 일조했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불안정한 점도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신규 확진이 다시 증가하면서 3차 유행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연준이 공개한 위원들의 기준금리 경로 전망인 점도표상에서는 2023년까지 제로 부근 금리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유지됐습니다. (3월 17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부분적으로 흐리지만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같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 기온도 모처럼 예년 기온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주말 양일간은 다시 60도 후반대로 낮 기온 내려가겠고 이런 날씨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되다가 오는 화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 51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0도, 50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9도, 47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0도, 밤 최저 50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린 가운데 10에서 15마일대 바람이 불다가 차차 5마일대로 잦아들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47도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6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3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화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